지금 대한민국의 안보 구도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전환의 중심에 놓인 단어는 단 하나, 바로 N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개한 장보고 N은 단순한 전력 증강 계획이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한국이 어떤 국가로 자리매김할지 국제 질서 속에서 어디에 설지를 선언하는 메시지에 가깝습니다. 누군가의 보호에 기대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를 지켜낼 역량을 갖춘 국가로 나아가겠다는 의지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가장 상징적으로 읽히는 대목은 핵 추진 잠수함을 한미동맹의 틀 안에서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밝힌 부분입니다. 이 문장은 무게가 큽니다. 그동안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구상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외교의 장벽에 막혀 있었습니다. 핵 연료 사용, 핵 비확산 체제, 그리고 미국의 전략적 계산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흐름이 다릅니다. 한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지지를 확보했다는 설명이 공개적으로 제시됐고 단순한 검토가 아니라 2030년대 중반 진수, 후반 전력화라는 구체적 일정까지 제시됐습니다. 더 이상 구상이 아니라 실행 국면에 들어섰다는 의미입니다. 대중의 관심이 집중되는 또 하나의 지점은 사업 명칭입니다. 장보고 N. 정부는 이 N이 넥스트 제너레이션 뉴클리어 파워 네오 테크놀로지를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차세대, 핵추진, 첨단 기술을 동시에 담은 이름입니다. 겉으로 보면 세련된 표현입니다. 그러나 시민들의 해석은 조금 다릅니다. 결국 뉴클리어를 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이 이어지고 온라인에서는 핵보고라는 농담 섞인 표현까지 등장합니다. 많은 이들이 이미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확인하고 싶어하는 분위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정부 역시 이런 해석을 굳이 부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 배경에는 변화한 사회 인식이 자리합니다. 과거 한국에서 핵이라는 단어는 외교적 부담과 국제적 논란을 불러오는 금기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북한은 핵전력을 실전 배치했고 중국 해군은 급속도로 팽창 중이며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 속에서 동맹의 역할 확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한국 사회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왜 한국만 계속 스스로 제약을 걸어야 하는가? 이 물음은 감정이 아니라 현실 인식에서 출발합니다. 최근 미국 정치권의 분위기를 보면 그 변화는 더욱 분명해집니다. 주한 미국 대사후보군과 이른바 마가 진영 인사들의 발언을 보면 과거와 다른 기류가 읽힙니다. 예를 들어 미셸 스틸은 한국이 미국 기업을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며 쿠팡과 같은 미국계 자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겉으로는 자유무역 원칙을 강조하는 듯 보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수출하는 규모가 500억 달러를 넘어선다는 사실을 언급하며 미국이 대한국 수출 확대를 모색할 것이라는 발언은 단순한 경제 논의를 넘어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는 미국 정치권 일부에서 한국을 이제 단순히 보호해야 할 동맹이 아니라 조정과 압박의 대상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특히 미셸 스틸과 관련한 최근 발언들은 한국 사회가 왜 자주국방이라는 단어에 다시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지금 미국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반도체 보조금법, IRA, 고율관세, 공급망 재편 등 다양한 정책을 통해 사실상 자국 산업 보호주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산 제품뿐만 아니라 동맹국 기업까지 규제와 압박의 대상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정작 미국 정치권 일부 인사들은 한국에 대해서만 자유무역 원칙을 강조하며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이러한 태도가 이중적이라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쿠팡과 같은 미국계 자본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시장 개입 의지를 드러내는 모습은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니라 한국의 시장과 산업 구조를 미국 영향력 아래 두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지기도 합니다. 미셸 스틸이 보여주는 강경한 대중 견제와 마가 진영 특유의 거래 중심 외교 방식은 한국 입장에서 안보는 미국에 의존하되 경제는 미국 요구에 따라 더 개방하라는 압력으로 느껴질 가능성이 큽니다. 결국 한국 사회에서는 강력한 군사력과 첨단 전략 자산 없이는 경제와 외교 모두에서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 대사의 사례까지 겹치면 한국 사회가 왜 자주국방 논의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해리스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방위비 분담금 대폭 인상을 압박했고 남북 협력 속도 조절 문제에도 개입한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검토 당시 공개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시하며 국내에서는 지나치게 내정 간섭적이라는 평가도 나왔습니다. 물론 사실 여부를 떠나 중요한 점은 한국 국민들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입니다. 당시 많은 국민들은 미국을 보며 의문을 품었습니다. 동맹인데 왜 이렇게까지 끌려다녀야 하는가? 바로 그 지점에서 핵 추진 잠수함 사업은 다시 폭발적 관심을 얻게 됩니다. 이번 장보고 N은 단순히 한 척의 잠수함을 건조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는 한국이 앞으로 한미동맹 속에서도 자신만의 목소리를 내겠다는 의지를 담은 선언입니다. 특히 마가 진영 특유의 거래적 동맹 방식은 한국 안보 전략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돈 더 내라. 미국 기업을 보호하라. 대미 투자 계획을 다시 점검하라. 한미일 동맹 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메시지는 한국에게 매우 현실적인 압박으로 다가옵니다. 한국 안보 전략에서 가장 강력한 상징은 단연 핵추진 잠수함입니다. 이는 단순한 함정이 아니라 전략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의미합니다. 기존 디젤 잠수함은 배터리 충전 때문에 결국 수면 근처로 떠올라야 했지만 핵추진 잠수함은 몇 달간 잠수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작전 범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 한국 해군이 더 이상 동해와 서해 방어에만 국한되지 않고 태평양 전체를 활동 영역으로 설정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미 한국은 그 전 단계의 능력도 경험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도산 안창호함의 태평양 횡단입니다. 한국 잠수함이 태평양을 건너 캐나다에 입항했을 때 캐나다 현지 군 관계자들과 해양안보 전문가들은 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단순한 친선 방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잠수함이 보여준 항속 능력과 장기간 작전 지속력은 해외 군사 애호가들과 해군 분석가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한국을 과소평가하던 일본과 중국의 군사 커뮤니티에서도 한국 잠수함 전력에 대한 경계가 눈에 띄게 강화되었습니다. 미국 역시 겉으로는 환영을 표하지만 한국 해군력이 예상보다 빠르게 성장하는 추세를 매우 주의 깊게 관찰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북미 군사 커뮤니티에서는 도산 안창호급 잠수함을 사실상 세계 최정상급 재래식 잠수함 중 하나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수직 발사 시스템, 장거리 작전 수행 능력, 저소음 설계, 향후 리튬 배터리 적용 가능성 등은 이미 상당수 국가들의 기준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해외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반응이 따라붙습니다. 한국이 결국 핵추진 잠수함으로 나아갈 것이라는 예측입니다. 사실 세계는 이미 한국의 기술력을 알고 있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 기술과 미사일 기술, 최정상급 원자력 기술을 보유한 대한민국. 그동안 부족했던 것은 기술이 아니라 정치적 결단과 의지였습니다. 이번 장보고행 사업은 바로 그러한 결단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서 뉴클리어냐 넥스트냐라는 질문이 회자되는 것도 자연스럽습니다. 정답은 둘 다입니다. 이제 한국은 넥스트이자 뉴클리어 모두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고래 싸움에 휘말리는 새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누군가 만들어 놓은 질서 안에 머무는 나라가 아니라 스스로 전략과 질서를 설계하려는 국가로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